자, 그러면 이 과정이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자, 지금 그 연말이 되면 일단 내년도 그 집행 계획이 각 부처마다 전부 결정이 됩니다. 예산도 이미 결정이 돼 있고요. 어떤 사업을 수행할 것인가도 다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년 12월 달에 이미 통합 공고가 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상세 공고가 1월 달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제 사업별로 공고가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들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원래는 1년 내내 이 중소기업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골고루 분배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여야 하는데 보통은 조기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집중적으로 전체 1년 예산을 다 풀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기업들도 1월 달부터 바쁘죠. 그래서 1월 달에 우리가 바쁘니까 뭐 한 3월이나 4월 달쯤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1월 달부터 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1월 달에 공고를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업계획서 접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평가를 거쳐서 사업비를 태워주는 이런 지급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게 거의 3월 달까지가 1년 동안 지원해줘야 할 과제 사업비가 약 50% 정도가 4월 달까지 한 50%, 60% 정도가 조기 집행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빨리 지원을 해야 한 번 떨어지고 나서 2번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래서 만약에 그 1월 달부터 4월 달 다른 일로 인하여 그 시기를 놓친다라고 하면 그 떨어진 과제들 재수하는 기업들이 또 2차에 또 지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경쟁률이 거의 2배 이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과제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반드시 연초에 신청을 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한 팁입니다. 이 사실들을 대부분의 기업들은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가급적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신청을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추진 절차를 보면 공고가 납니다. 보통 한 달 정도 공고가 나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공고가 나고 과제 신청하고 서면평가, 그 다음에 현장조사, 대면평가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서면, 현장조사, 대면평가인데 요거는 사업마다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전 과정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서면평가, 현장조사, 대면평가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약방의 감초처럼 반드시 들어가는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가 바로 뭐냐면 사업계획서예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가 가지고 서면평가를 합니다. 서면평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왜 그러느냐 하면 경쟁률이 10대 1이 넘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대면평가를 하게 되면 보통 한 과제당 40분 정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대 1이 넘는 그 과제 수를 전부 다 대면평가를 하게 되면 이 노력과 그 다음에 이 손실이 엄청나겠죠.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서면평가를 해서 약 2배수나 어떤 경우에는 3배수로 압축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사업계획서 가지고 이 서면평가를 하게 됩니다. 오로지 그것만 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서가 만약에 부실하다라고 하면 아예 대면평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지원 제외가 돼버리는 거죠. 즉, 사업계획서의 중요성이 이 서면평가를 평가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그 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의 충실도를 완벽하게 높여야만 결국은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약 3대1 안에 들어와야 과제를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협약을 합니다. 사업비, 정부에서 돈을 줘야 되니까 이제 계약서를 쓰죠. 그 다음에 사업 수행 관리를 해야 되고, 진도 관리해서, 쭉까지 최종 평가를 받습니다. 최종 평가는 이제 1년,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숙제 검사를 받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료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는 이런 형태의 일련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적정하게 서면평가, 현장조사, 대면평가를 하는 기관은 주로 어디서 하느냐면 중기부에 관련 그 산하기관들이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전문기관은 기술정보진흥원이라고 하는 그 조직에서, 그 기관에서 이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게 선정 및 관리 절차. 그래서 신규 지원 과제를 선정하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뭐 일단은 칼을 뽑았으면 과제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경쟁률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15대 1, 20대 1이 된다 하더라도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와야 돼요. 가져오게 하는 단계가 1단계 서면 현장조사 대면평가인데 여기에서 하는 방법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발표 내용, 사업계획, 타당성, 기술성, 시장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면평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면평가는 사업계획서 내용, 과제 책임자의 발표 내용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다가 사업비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시급성과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그 기여가 높은 과제 순으로 먼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국가 R&D 과제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던 사업계획서를 잘 써야 되겠구나. 자, 일단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집을 만약에 산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집을 살 때 돈을 주고 우리가 집을 삽니다. 그러면 어떤 법적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얼마에 주고 언제 그 집을 넘기고 중도금은 얼마고 그 다음에 잔금은 언제고 이와 같이 그런 것들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그것도 계약서도 못 믿으니까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국가에서 시험을 봐서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자격을 주고 그런 권한을 주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그 계약대로 진행이 안 되게 되면 그 계약을 어기게 된 사람은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게 되죠. 책임을 물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제 평가를 했어요. 과제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돈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잘 개발을 하고 어떻게 개발을 하라는 그런 내용을 사업계획서에다가 담아야 됩니다. 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도장을 빵빵 찍죠.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벤처 장관, 벤처부 장관 해갖고 도장을 빵 찍고 그 다음에 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의 대표이사 직인을 빵 찍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가 돼버리고요. 이 사업계획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망할 때까지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법적 근거의 자료가 되죠. 그 사업계획서에 있는 그대로 그 사업, 그 과제를 수행을 하여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사업계획서는 자, 처음에 그 선정평가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그 대학 들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입학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죠. 근데 졸업은 쉽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선정되기가 어려워요. 이 선정되는 데 있어서 평가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가 만약에 충실하게 잘 작성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선정이 될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모든 아이디어, 그 다음에 사업 아이템이 담긴 문서가 바로 이 사업계획서예요. 그런데 과제를 선정하는 입장, 이런 사람의 입장은 뭐냐면 평가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시각이 벌써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두 가지 사업계획서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서면 평가에 이제 자료가 된다는 거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 대면 평가에 활용이 되고 최종 평가의 기준이 돼요. 대단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과제가 선정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면 평가의 자료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평가위원들이 좋은 사업 계획서야, 그리고 좋은 사업이야, 그러니까 돈을 주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가 되었는지, 자, 돈을 받았는데 그 안에 내용이 돈을 받아서 뭘 하겠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돼 있는지를 면밀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 초창기 때 R&D 과제를 처음 한 10년 전, 12년 전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죠. 그때는 이 R&D가 그렇게 대중화되지가 않았을 때는 사업계획서를 대충 써도 그 돈이 남았죠. 지금처럼 경쟁률이 높지 않았어요. 1대1이 안 됐습니다. 그때는 막 그냥 대충 써도 돈을 막 줬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평가받을 때는 그 사업계획서대로 하다 보면 뭐 목표가 없어요. 그럴 때는 옛날에는 그렇게 잘 그냥 넘어가고 분쟁이 많이 생기고 이랬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은 최종 목표가 적절한지 아닌지 이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그 시험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잘 쓰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가 중요하구나, 정말 중요하네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잘 쓰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가 무엇을 개발을 할 것을 아이템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 개념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혼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개발자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기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한 거를 가지고서 빨리 상용화를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기업의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이익이 결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국가의 경제에 기여를 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 개발자 이런 사람들하고 회의를 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즉 사업화가 안 되는 개발은 절대로 지원을 안 한다는 거, 제가 아까 분명히 처음에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기 상용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사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다 반영을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한 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기술 트리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이 구현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추출을 해야 되고, 해당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이걸 우리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세부 적용 기술 혹은 요소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도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기술 중 회사가 보유하지 못한 기술을 어떻게 조달할지, 이거를 뭐 방법은 세 가지죠. 일단은 외주, 갖고 있는 애들한테 돈 주고 사갖고 오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자체 개발을 해서 기술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국가 출연연구소나 대학이나 이런 데서 기술, 갖고 있는 기술을 이전하는 거죠.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제일 좋은 건 돈 안 들어가고 기술 이전 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자체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가 기술력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 기술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죠. 즉 기술이 글로벌 컴퍼니를 선도하는 그 자체 시대가 벌써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체 기술 개발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은 기술은 어쩔 수 없이 외주하거나 기술 이전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소기술별 기술개발 일정 및 달성 목표를 도출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국가 R&D 과제는 1년 단위 혹은 2년 단위로 지원을 하게 돼요. 그것도 이제 직원들이 중소기업들이 불만을 많이 표출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회계상 1년 단위, 2년 단위 혹은 3년 단위, 연 단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1년이나 2년, 3년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게 과연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달성 목표가 도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봐야 된다는 거죠.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사업화까지 가능한 가능성이 높은 단계에서 과제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가위원들이 정확하게 합니다. 대한민국의 전문가분들이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6분, 7분이 모여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이건 안 된다라고 하면 절대로 지원이 안 되죠. 경쟁률이 낮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만, 기업들이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즉 세부 적용 기술, 요소 기술을 도출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럼 몇 가지 기술이 나와야 이 평가를 받을 때
우리들에게 유리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게 엄청 많아요. 자, 그런데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이 요소 기술들이 많아야 되겠죠. 사업비도 크고 기간도 기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년에 평균 2억 정도 됩니다. 지금 2억 3억. 그래서 제가 한 10년 넘게 15년 정도 넘게 평가를 하는 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세부 적용 기술이 보통 과제 선정된 과제나 우량한 과제 사업 계획서를 보면 한 3개에서 5개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개 정도나 4개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봐요. 그거 하기가 쉽지가 않죠. 중소기업이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그 세부 요소 기술을 3개 정도만 도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중에서 다 하면 좋지만 3개 중에서 최소한 2개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죠. 4개라고 하면 4개 중에서 2개 이상은 하셔야 돼요. 그거를 근데 1개만 하고 나머지 3개를 이거 다른 외주를 하겠다, 기술 이전을 하겠다, 남의 힘을 빌려서 하겠다. 그러면 과제가 선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게 역할이 너무 작다. 그래서 기술 개발 요소 기술 4가지가 나오면 3가지가 나오면 그 중에 50%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모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사업 계획서를 아무리 잘 써도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가져오는 친구들은 그 사업 계획서, 그 기업들은 다 지원제입니다. 서면 평가에서 아웃이에요. 그냥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놓치기 쉬운 거를 지금 말씀드려요. 아마 어디 가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겁니다.